책을 읽는 당신의 하루가 별처럼 빛나길. 책방 별곡. 안녕하세요, 책별님들. 오늘 여러분들께 읽어드릴 책은 부모가 곁에 있어 더 불행하다면입니다. 끊임없이 부모에게 상처받는 당신을 위한 셀프 심리학. 저자 산린 사토시, 출판사 센시오. 시작하기 전 구독, 좋아요, 그리고 슈퍼 땡스를 눌러주신 모든 구독자님 분들께 행운이 눈덩이처럼 굴러들어오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부모와 함께 있어서 오히려 불행하다면 이제 마음속 부모 장벽을 무너뜨릴 때다. 최근 일본에서 올해의 유행어로 꼽힌 신조어 중에 부모 뽑기라는 말이 있다. 문구점 뽑기 기계에서 장난감이 든 캡슐을 뽑듯 부모 중에도 당첨과 꽝이 있다는 뜻이다.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 내 인생이 술술 풀리기도 하고 꼬이기도 한다는 자조적 뉘앙스를 담고 있다. 독부모라는 표현도 종종 쓰인다. 그야말로 자녀에게 독이 되는 부모를 가리킨다. 예컨대 자녀에게 지나치게 간섭하거나 폭언 또는 폭력을 행사하는 부모, 자녀를 자기 마음대로 지배하려 하거나 자녀의 행복 대신 자신의 편의를 먼저 따지는 부모를 말한다. 나는 라이프 코치로서 가족 문제 해결을 돕는 온라인 학교 눈이 뜨이는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코칭과 컨설팅을 통해 가족들 사이의 다양한 문제를 다룬다. 특히 부모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의 상담이 잦은데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부모와 겪는 갈등으로 오래도록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참 많았다. 이런 상황을 좀 더 상세히 파악하고자 부모와의 관계를 묻는 인터넷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20세 이상 60세 미만 남녀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샘플 수는 총 1210명이고 남성 102명과 여성 1108명이 참여했다. 결과는 나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다. 내 부모를 독부모라고 느낀 적이 있나요? 라는 질문에 자주 가끔 이라고 답한 사람이 남성은 61.8%, 여성은 65.9%나 되었다. 설문조사 응답자 중에는 내 웹사이트를 미리 방문한 사람이 많았을 테니 당연히 고민을 안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60% 이상이 부모를 나쁘다고 생각한다는 건 꽤 심각한 문제임이 분명하다. 참고로 응답자 중 돈을 모으지 않는다고 답한 사람은 약 70%, 미래에 막연한 불안감을 느낀다고 답한 사람도 50%를 넘었다. 이러한 결과를 보고 내가 겪었던 것처럼 많은 사람이 부모 장벽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어한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다. 부모 장벽이란 부모의 지나친 억압이나 무관심 속에서 성장한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사로잡혀 알게 모르게 스스로를 제약하고 괴롭히는 심리를 말한다. 부모 장벽이 있으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기 때문에 정작 내가 원하는 것이나 하고 싶은 것은 제대로 알지 못한다. 이들은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하다고 느낀다. 따라서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주체적으로 일을 하거나 돈을 쓰는 것도 어려워한다. 미래에 대한 희망도 없다. 이직을 반복하거나 가소비를 하거나 사귀는 사람을 자주 바꾸는 경우도 흔하다. 또한 부모 문제가 사랑하는 상대에 투영되어 연애나 결혼 생활이 원만하지 못할 때도 있다. 나 같은 경우에도 오랫동안 아버지에게 심리적 통제를 받고 자라면서 무척 괴로웠다. 지금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원하는 곳에 살고 있지만 그전만 해도 내 삶을 인정하지 못했고 만족하지도 못했다. 늘 뭔가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에 계속 방황하며 어떻게 해야 텅 빈 마음을 채울 수 있을지 많이 고민했다. 일이 잘 풀리지 않으니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져서 결혼 생활이 원만하지 못했고 결국 첫 번째 결혼에 실패했다. 나는 인생이 잘 안 풀리는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가 아버지와의 관계임을 짐작하고 있었다. 그래서 아버지와의 심리적인 갈등을 해결하고자 심리학과 자기계발을 배우기 시작했다. 그렇게 인간 행동학의 권위자인 존 디마티니 박사의 디마티니 메소드라는
자기 개발법을 알게 되면서 인생의 방향이 빠르게 달라졌다. 디마티니 메소드는 인생의 여러 요소를 관점을 바꿔 바라봄으로써 선입견을 없애고 대상을 객관적으로 보게 해주는 훈련이다. 나는 이 방법을 아버지와의 심리적인 관계 개선에 사용해 보기로 했다. 그러자 안개가 걷히듯 아버지와의 관계를 포함해 인생 전체가 선명히 보이기 시작했다. 가장 큰 소득은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할 일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이다. 나는 내가 경험한 것을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하고 부모와의 관계 때문에 고민하거나 부모의 심리적 통제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다. 그래서 부모-자녀 관계에 관한 심리학을 깊이 공부하여 라이프 코치로서 많은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다. 내가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할 일이 명확해지고 망설임 없이 일에 매진하자 자연스레 돈도 따라오게 되었다. 아버지가 떠올라 껄끄러웠던 아버지 연배의 남성도 편하게 대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 내가 기획, 운영 중인 온라인 코칭 프로그램의 참여자만 9만 명이 넘는다. 그 덕분에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의 어머니인 메이 머스크의 첫 일본 강연에서 부모 자녀 문제에 대해 인터뷰를 진행하는 행운을 얻기도 했다. 이처럼 인생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간 건 부모 탈출을 잘 실천한 덕분이다. 내 경험이 부모 장벽으로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디마티니 메소드를 비롯해 여러 심리치료법을 바탕으로 시행착오를 거듭했다. 그리고 마침내 부모 장벽 제거에 딱 맞춘 부모 탈출 워크를 개발해냈다. 부모 탈출은 부모의 심리적 통제로부터 벗어나자는 의미다. 따라서 부모 탈출 워크는 그동안 한쪽으로 치우쳐 있던 부모에 대한 생각을 중립적으로 돌려놓아 객관적인 시각으로 부모를 바라볼 수 있게 한다. 그 결과 자신을 속박하고 있던 부모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돈, 시간, 장소, 인간관계, 건강 등 인생에서 중요한 것들을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다. 나는 이 책에서 부모 탈출 워크를 삶에 적용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안내하고자 한다. 누군가에게는 부모가 든든한 나무 같은 존재이겠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겐 부모란 셀 수 없이 상처를 주고 몰아붙이는 고통스러운 존재다. 부모와 함께하는 것이 오히려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 부모는 절대 바뀌지 않아도 내 인생은 얼마든 바뀔 수 있다고, 부모에게서 끊임없이 받은 상처를 얼마든 스스로 치유할 수 있다고 이 책을 통해 말하고 싶다. 제4장 마음속 부모 장벽을 무너뜨려라. 나답게 살아가기 위한 부모 탈출 워크. 이 장에서는 부모와 심리적 거리를 두기 위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소개한다. 앞서 설명한 대로 부모 탈출 워크는 내 마음속의 변화를 일으키고 부모에 대한 시각을 바꿔준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많은 사람이 부모의 말과 행동을 나쁘다, 내 마음에 상처를 주었다는 식으로 부정적으로 받아들인다. 부모 탈출 워크는 이렇듯 마음속에서 편협하게 해석하는 것을 제거하는 작업이다. 그 결과 부모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부모에게서 받은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 또한 부모에게 속마음을 털어놓거나 사과해달라고 말하지 않아도 돼서 내 속도대로 편하게 진행할 수 있다. 부모 탈출 워크는 종이에 쓰거나 스마트폰 또는 노트북에 입력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각 단계를 거치는 동안 많은 일이 떠오르기 때문에 머릿속으로만 정리하는 건 어려울 것이다. 또한 직접 적어보면 머릿속에 얽혀있던 감정을 쉽게 정리할 수 있다. 부모 탈출 8단계 워크 1. 기분 나빴던 부모의 행동을 적어본다. 워크 2. 나 혼자만 간직할 불행일기를 쓴다. 워크 3. 부모처럼 내가 했던 나쁜 행동을 떠올린다. 워크 4. 부모의 나쁜 행동이 도움이 된 일을 찾아본다. 워크 5. 내 나쁜 행동이 남에게 도움이 된 일을 찾아본다. 워크 6. 기분 좋았던 부모의 행동을 적어본다. 워크 7. 부모에게 사랑받았던 증거를 모은다. 워크 8. 부모에게 감사 편지를 쓴다.
여기서 소개하는 부모 탈출 워크는 부모 자녀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내가 직접 개발했다. 이 워크는 미국 출신의 세계적인 인간 행동학자 존 디마티니가 고안한 디마티니 메소드를 바탕으로 한다. 부모 탈출 워크를 단계별로 밟아 나가면 인간 관계, 일, 돈, 건강과 같이 우리 삶과 때려야 뗄 수 없는 일들에서 힘든 점을 찾아내고 그것을 객관적인 시각으로 되돌릴 수 있다. 살면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리가 해석하기 전까진 완전히 객관적이다 는 원칙에 따라 진행된다고 보면 된다. 이 점을 참고하여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자. 이 워크는 8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흐름은 다음과 같다. 한 번에 부모 한 명씩 진행하며 만약 부모 모두에게 상처를 받았다면 아빠와 엄마 따로따로 시작하면 된다. 워크 1. 기분 나빴던 부모의 행동을 적어본다. 부모에게 나쁜 감정이 들게 된 일을 객관적으로 떠올려 본다. 워크 2. 나 혼자만 간직할 불행일기를 쓴다. 그때 왜 기분이 나빴는지를 있는 그대로 적어본다. 워크 3. 부모처럼 내가 했던 나쁜 행동을 떠올린다. 워크 1에 적은 부모의 나쁜 행동을 나 또한 누군가에게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워크 4. 부모의 나쁜 행동이 도움이 된 일을 찾아본다. 워크 1에 적은 부모의 나쁜 점이 내게 도움이 되었던 순간을 떠올려 본다. 워크 5. 내 나쁜 행동이 남에게 도움이 된 일을 찾아본다. 워크 3에 적은 내 나쁜 행동이 오히려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었던 일을 떠올려 본다. 워크 6. 기분 좋았던 부모의 행동을 적어본다. 워크 1에 적은 대로 부모가 싫은 행동도 했지만 정반대로 좋은 행동을 한 적도 있음을 깨닫는다. 워크 7. 부모에게 사랑받았던 증거를 모은다. 부모에게 사랑받았다고 느꼈던 순간을 떠올린다. 워크 8. 부모에게 감사 편지를 쓴다. 워크를 통해 부모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면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적어본다. 마음의 중심을 잡는 결정적 포인트. 이 워크는 부모에게 상처받았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객관적으로 보느냐에 달려있다. 8가지 워크 중에 불행일기를 쓰는 워크 2만 빼고 내 마음속을 객관적으로 들여다봐야 한다. 워크 2는 왜 기분이 나빴는지 있는 그대로 써야 하기 때문이다. 그 외에 나머지 단계는 꼭 객관적으로 진행해야 부모 탈출 워크를 끝낼 수 있다. 객관적인 시각으로 봐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인간의 뇌는 잔해와 운해 둘로 나뉘어 있으며 각자 역할이 다르다. 언어, 계산 등 논리적인 사고가 필요할 때는 잔해에서 처리한다. 반면 운해는 기억력, 상상력, 감정 등을 담당한다. 즉, 우리가 부모를 용서할 수 없다고 느끼는 것은 운해의 작용 때문이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부모 탈출 워크는 운해가 담당하는 감정의 응어리를 잔해를 활용해 논리 정연하게 이해하는 방식이다. 잔해를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치유되긴 하지만 여기서는 운해를 통한 접근 방식도 살짝 더했다. 즉, 워크 초기 단계에 응어리진 감정을 풀어내어 더 빨리 치유되도록 돕는다. 사실 잔해와 운해 중 한 가지 방식으로도 부모 장벽을 충분히 무너뜨릴 수 있다. 다시 말해 잔해만 최대한 써서 논리적으로 이해해도 되고 운해만 활용해서 감정을 풀어내도 안 되는 건 아니다. 하지만 사람에 따라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게 맞지 않을 수도 있고 감정만으로 치유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부모 탈출 워크는 많은 사람이 실천할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이해하면서도 감정을 풀어내는 방법을 동시에 진행한다. 내 마음을 제대로 읽어내려면 부모 탈출 워크의 모든 단계를 하루에 끝낼 필요는 없다. 하루에 하나만 해도 되고 며칠에 걸쳐서 해도 좋다. 다만 내 속도에 맞추면서도 방향을 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끝낼지 또는 적당한 간격을 두고 규칙적으로 진행할지를 정하는 시기다.
어느 쪽이든 초기 단계만 거쳐도 변화를 실감할 수 있다. 워크를 의식하다 보면 많은 것이 떠오르기 때문이다. 나는 몇몇 고객에게 부모 탈출 워크를 추천했고 고객들은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워크를 실천했다. 휴일에 몰아서 진행한 사람도 있었고 자기 전에 잠깐 시간을 내서 진행한 사람도 있었다. 내가 추천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매일 자기 전에 30분씩 하나의 질문과 마주한다. 아침에 질문 하나를 보고 온종일 그에 대해 생각해본다. 생각날 때마다 메모해둔다. 매일 출퇴근 시간에 한 가지 질문에 답해본다. 나는 디마티니 메소드를 접하고서 이 방법은 부모 문제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거야 라고 직감했다. 이후 하루에 2-3가지 워크를 실천하면서 모든 단계가 끝나기도 전에 마음이 점점 치유된다는 느낌을 받았다. 당연히 무리하면 안 되지만 최대한 집중적으로 진행해보기 바란다. 부모 탈출 워크의 시작. 본격적으로 부모 탈출 워크를 진행하기에 앞서 부모와 어떤 일을 겪었는지 체크해보자. 부모에게 칭찬받고 싶어서 더 열심히 했던 적이 있는가? 부모가 기뻐하는 얼굴을 보고 싶어서 좀 더 버텼던 적이 있는가? 부모에게 혼날까봐 눈치 본 적이 있는가? 귀가 시간이나 집안 규칙 등 물리적, 심리적으로 제한을 받은 적이 있는가? 친가나 외가 사람들 때문에 가족에 대해 고정관념이 생긴 적이 있는가? 취직이나 결혼 등 중요한 선택을 할 때 부모의 의견을 받아들인 적이 있는가? 부모 때문에 연애나 성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진 적이 있는가? 이러한 질문에 답하다 보면 부모에게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실감하게 된다. 자, 그럼 이제 부모 탈출 워크를 시작해보자. 워크 1. 기분 나빴던 부모의 행동을 적어본다. 첫 번째 워크에서는 부모 때문에 기분 나빴던 경험을 떠올려보자. 다만 슬펐다, 화났다 등의 감정이나 아빠가 냉정하다고 느꼈다, 엄마에게 실망했다 등의 주관적인 생각은 내려놓자. 즉 여기서는 그때 일어난 일만 사실관계에 따라 적어야 한다. 이를 통해 내가 부모에 대해 나쁜 감정을 갖게 된 순간으로 돌아가게 된다. 나 같은 경우에는 앞서 이야기한 대로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어려웠다. 그것이 혐오의 감정으로 변한 적도 있었다. 이 사람은 옛날부터 나를 힘들게 하더니 이젠 무책임하기까지 하네 라며 분노를 느꼈던 순간이다. 이렇게 어느 순간이 생겨났다면 왜 기분이 나빴는지 되짚어보자. 그때 아버지는 네 엄마와 이혼하기로 했다. 너희는 엄마와 함께 일본으로 돌아가 외갓집에서 살아라 라고 말했다. 나는 그 말을 듣고서 내가 낳아달라고 부탁하지도 않았고 자기들 마음대로 낳아놨잖아. 그러더니 공부해라, 축구를 더 잘해라, 이것저것 강요한 것도 모자라서 이젠 키우는 것도 포기한다고? 대체 뭐지? 이 사람은? 이라며 분노가 한없이 치솟았다. 이젠 그날의 장소와 시간을 떠올리고 그 앞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적어보자. 그때 나는 중학교 1학년이었고 장소는 당시 살고 있던 싱가포르의 아파트였다. 시간은 6월 5일 4시 무렵이었던 것 같다. 소나기가 쏟아지기 전 탁한 공기가 감도는 가운데 나는 아버지와 둘이서 거실에 있었다. 평소에도 아버지는 잘 웃지 않았지만 그때는 더 진지한 표정이었다. 할 이야기가 있으니 거기 앉아봐 라고 해서 소파에 앉자 아버지는 돌연 어머니와 이혼하게 되었다는 말을 꺼냈다. 이런 식으로 마치 영화를 보듯 당시 상황이나 표정을 머릿속에 재현해보자. 제3자의 눈으로 보듯이 떠올리는 것이 요령이다. 그리고 감정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사실만 종이에 쓰거나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 기록해보자. 나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다. 중학교 1학년 여름 싱가포르 집 거실에서 아버지와 단둘이 있을 때 네 엄마와 이혼하기로 했다. 너희는 엄마와 함께 일본으로 돌아가 외갓집에서 살아라 라는 말을 들었다. 이처럼 나쁜 감정이 싹트게 된 부모와의 일을 3개 적어보자. 일어났던 일만 적는 게 포인트다. 한편 다음과 같이 적으면 이어지는 과정을 제대로 진행할 수 없다.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좋지 않은 예,
아버지는 인색했다. 어머니는 냉정했다. 아버지는 동생을 더 좋아했다. 여기에는 나의 감정적인 해석만 적혀 있다. 앞서 말한 대로 워크 1에서는 이러한 감정이 들게 된 사건만 사실을 바탕으로 적어야 한다. 당연히 아버지가 인색하다거나 어머니가 냉정하다고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을 것이다. 그 일은 언제 어디에서 일어났을까? 맞아, 이때였어. 라고 확신할 수 있는 사건을 적어보자. 포인트는 누가, 언제, 어디에서, 거기에 다른 사람이 있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떠올릴 수 있도록 적는 것이다. 자세히 적을수록 생생하게 떠오르긴 하지만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넘어가도 된다. 이렇게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면 어릴 때 비슷한 감정을 느꼈던 당시로 돌아갈 수 있다. 말끔히 해소되지 않는 감정이 있다면 그 감정이 나타나게 된 시작점까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자. 여기까지 오디오북 잘 들으셨나요? 더 자세한 내용은 책을 구매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편안한 저녁 보내시고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